자, 중국이 미국의 대반격을 시작했다. 네. 오늘 이 소식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중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대반격을 했는데 일단은 일본을 한번 쳤어요. 이게 좀 더 최신 업데이트된 뉴스라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예. 어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원래 일본이 오늘 7월부터 중국에 첨단 이제 반도체 장비를 수출을 안 하기로 했었는데 네네. 여기다 보복 조치로 중국에서 히토류 자석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제조 기술을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일본에 수출을 안 하겠다 이렇게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지금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히토류 자석과 생소해서 보니까 뭐냐면은 발음도 어려워요. 이게 뭐 사마륨 코발트 자석 막 이런데 예. 이게 전기차 핵심 부품이라는 거예요. 아. 네, 전기차 핵심 부품이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뭐 항공기, 뭐 스마트폰 이런 데 다 들어간 핵심 부품이고 이 히토류 자석이라는 게 중국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한 80~90%가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미국이 이제 끌어들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일본, 네덜란드, 같은 너네 입장이겠죠. 장비 팔지 마. 팔지 마 하고 끌어들였는데 이제 오케이 알았어. 일본도 미국 의사를 따라주니까 네. 이것들 봐라. 반도체 공급망을 너네 마음대로 유리하게 재편해? 예. 야, 우린 히토류 있어. 야, 그러면 전기차 공급망 우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좀 맞고만 했던 덩치 큰 애였는데 중국이라 네. 이제 뭔가 본격적인 그러네요. 반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방금 말씀하신 일본도 그렇고 미국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이 반격을 직접적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밤에 나왔던 거예요. 네. 또 이런 발표도 밤에 잘하더라고요. 기자들 힘들게. 인터넷 정보 판공실이라고 있어요. 인터넷 정보실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 판공실이 오피스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이제 국가 안보를 또 이유로 미국의 마이크론 아시죠? 네. 반도체 마이크론.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한번 조사한다고 한번 털어보겠다고 해서 발표를 냈어요. 짤막하게 딱 이렇게 세 줄 딱 성명을 내가지고 네, 지금 뭐 이 공고인데 이 공고에서 이제 보안 심사를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거 정보 인프라 서플라이 체인 이런 데 이제 뭐 보안상 국가 안보상 어떤 위협이 있는지 한번 체크하겠다 심사하겠다는 건데 예. 이건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 외교부 측 입장에서는 그냥 정상적인 조치다 국가 안보상 우려가 돼가지고 하는 거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냈고요. 네. 뭐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중국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우리는 그냥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네. 예, 중국 기업이든 뭐 해외 기업이든 다 하는 거라고 했지만은 뭐 뻔한 거예요. 그냥 이거 미국에 대한 어떤 반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이런 반격 조치는 좀 처음이라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일이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네. 그죠? 그쵸. 이게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는 게 예. 사실은 이게 여러 사람들이 놓치고 있을 수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는 시장에서 예상이 됐던 게 아니고 야, 마이크론은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마이크론 예상하고 있었던 건데 2022년 9월에 나온 연간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예. 이게 중국 정부가 이제 양쯔 메모리나 창신 메모리나 이런 국영기업들 이제 키우고 반도체 기업들 키워주니까 중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마이크론이 사업 보고서의 경쟁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중국 정부가 이제 마이크론의 중국 시장 참여를 제한할 수도 있고 또 제대로 경쟁하는 걸 에펙티브하게 경쟁하는 걸 제한할 수 있다고 작년 9월에 사업 보고서에 써놨던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화가 된 거죠. 그렇군요. 걱정하는 게 현실이 된 거죠. 그렇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제재 수위는 뭐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뭐 벌금형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뭐 잘 모르지만은 네. 일단 문 닫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게 약간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겁니다. 예. 예. 이게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예, 중국이 굉장히 큰 회사가 아니라 큰 시장이 중 시장이죠. 하나거든요. 네네. 예, 왜냐하면 매출에 이제 한 4조 원 이상이 작년에 2022년 회계 기준 났어요. 예. 회계연도에 낮은 게 이게 한 11%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마이크론 조사 이후에 중국 정부 의사대로 뭐 잘 변하지 않으면은 이제 중국 시장 어세스 접근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예, 중국의 리서치 회사가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또 다른 어떤 제약이 걸릴 수 있는 거는 아까 히토류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또 히토류 무기 삼아가지고 히토류 자산 네. 무기 삼아서 일본을 또 한 대 때렸는데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히토류 공급을 좀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경고가 있을 수 있겠고 예. 벌금이 경고겠죠. 네. 그다음에
극단적으로 시장 접근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한 중간 정도 조치일 거로 보는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히토류 공급을 좀 제한을 하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생산한테 경쟁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이크론이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 좀 힘들어지겠죠. 예. 마이크론이 어려워지면 결국은 뭐 양지 메모리, 창시 메모리 중국 업체들 좋아하겠어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지 이제 주말 지나고 이제 금요일 밤에 나왔으니까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 중국 CNI 칩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선전이나 증시의 반도체 기업들, 큰 기업들 모아놓은 인덱스인데 이게 한 5% 뛰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미국 기업 때리고 하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노선을 걷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렇게 나온 거죠. 예. 마이크론을 특정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한 네. 이유는 또 있을까요? 네, 이게 이유는 또 여러 가지로 분석되는데 그중 하나 큰 게 마이크론이 아까 사업보고서에 예견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분석을 보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5년 동안 한 미국 정부 로비하는데 한 100억 이상을 썼더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아, 그러니까 이게 쓴 목적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중국 경쟁사의 양지 메모리나 창신 메모리 이런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좀 불리하게 어떤 공급망 재편하는데 좀 마이크론 유리하게 계속 로비를 했던 거예요. 첨단 장비 수출을 못하고 리더가 된 하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다 알려진 얘기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중국 당국은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게 중국 당국은 그렇게 보고 마이크론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게 예.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인 거고 그러니까 손봐주려고 했던 걸 손봐준 거죠. 예, 그 마이크론도 인지를 하고 있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 보고서에 썼겠죠. 예, 중국 정부가 시장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겠다. 언젠가는. 예,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어떤 영향이 좀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이제 딱 때렸다는 게 네네.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강한 게 결국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보내는 거일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 분석도 나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유리하게 반도체 공급망을 재평하는데 한국도 꼬시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보조금 줄게. 보조금 그 뭐 조건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꼬시고 있는데 야 너네 진짜 그쪽으로 갈 거야? 너네 진짜 미국이랑 완전히 한패가 될 거야? 약간 이런 메시지를 좀 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도 이거는 의도가 뭐냐면은 미국이랑 그 동맹국 그러니까 한국이죠. 네. 이런 나라들의 어떤 수출 규제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고 앞으로 이런 조치가 더 많을 거라고 예, 이야기를 했어요. 또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월요일 날 보니까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1.5% 정도씩 떨어졌더라고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2위 우리나라에서 2위 업체지만 사실은 뭐 1등 업체는 아니잖아요. 또 네. 뭐 좀 취약할 수 있겠네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1.5% 떨어지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3% 떨어졌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 해석은 두 가지 이유인데 월요일 날은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이었고 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재무 부담 때문이었고 좀 SK그룹이 약간 재무적으로 약간 문제가 좀 생기고 있다. 약간 또 SK 하이닉스가 특히 또 현금 흐름이 안 좋다. 이런 그렇죠. 것들은 다 아시지만 다 알려진 얘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더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일종의 리스크였긴 한데 계속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악재가 쌓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3%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네. 그 해외에서 2조 원 이상의 교환사채 발행하고 운영 자금을 이제 끌어오면서 네. 아예 투자자들이 또 SK 하이닉스의 어떤 현금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면서 떨어진 그렇죠. 거였거든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네. 네, 그렇게 떨어졌던 거고 이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신용평가사에서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도 작년 아니죠. 저번 달 말에 네. SK 하이닉스 등급 전망을 안정돼서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거든요. 앞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만. 그렇죠. 네. 뭐 아시겠지만 뭐 다들 이거 너무 많이 아시는 얘기지만 반도체 사이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수요는 없는데 공급 많이 되고 재고 부담이 크니까 현금 흐름에 대한 우려가 표현됐고 또 나이스 신용 평가 같은 경우는 또 중장기적으로도 어떤 우려를 또 제기를 했는데 네. 이야기를 드린 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중국의 공장들을 갖고 있잖아요. 우시랑 다롄에 우시는 D램, 다롄은 낸드 플래시인데
이 공장들을 갖고 있는데 이 공장들의 미국 때문에 또 일본이 또 네덜란드가 첨단 장비를 이제 최첨단 장비를 안 넣게 됐으니까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는 이제 중국 팹 대신에 한국에서도 또 생산을 좀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거죠. 중장기적으로. 그냥 돈이 더 들어갈 거란 얘기인 거예요. 이제. 네. 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가 조금은 좀 우려를 사고 있고 실제로 이번 주에 또 엄청나게 또 공매도 물량이 많았고요. 네. 네. 전날이나 전전날이었나 한 1,000만 주 정도 그렇게 공매도가 더 걸렸었다고 해요. 예. 근데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를 마이크론처럼 타겟으로 해서 공격한다면 굉장히 취약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마이크론 사태가 SK 하이닉스의 호재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은 네. 그럼 왜 나오는 걸까요? 이게 결국에는 중국이 반격했는데 미국의 기업을 때렸잖아요.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은 또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경쟁사기도 하니까 네. 이게 저는 반대로 해석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호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또 중국이 또 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또 때린 이유가 뭐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의 AI 칩 GPU 같이 이렇게 대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규격화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이제 다 이제 스팟거래도 하잖아요. 네. 규격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론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고객사들이 오포, 비보 뭐 이런 스마트폰 회사들인데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제품을 대체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반사이익이네요. 네, 그렇죠.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에서도 뭐 그렇게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예, 미중 패권 분쟁을 통해서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비중 확대를 권한다. 뭐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지 계속해서 좀 꾸준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서영태 기자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